안녕하세요. 저는 66살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남편과는 6년 전 사별했어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의 이별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와의 마지막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고, 그때부터 저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딸과 사위는 바쁘게 살고 있었고, 저도 가끔 딸네 집에 초대받아 가는 정도로 교류했어요. 그날도 그런 평범한 날 중 하나였어요. 딸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고, 저는 흔쾌히 가겠다고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 낯선 남자를 저에게 소개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소개할게요. 제 친구 태준이에요. 그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사위의 친구니까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왠지 모를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이건 그냥 착각이야라고 다짐했어요. 그는 젊고 매너가 좋고 사위의 친구일 뿐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태주는 제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그를 신경 쓰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태주는 계속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냥 평소 해먹는 반찬들이에요. 이런 집밥이 진짜 최고예요. 제가 원래 인스턴트 음식은 잘 안 먹거든요.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정했어요. 그저 사위의 친구라서 예의 바른 걸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위가 장난스럽게 태준을 툭 치며 말했어요. 야, 너 장모님께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태준은 슬쩍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도 그냥 분위기에 맞춰 웃었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딸과 사위는 뒷정리를 했어요. 저는 먼저 나서려다가 태준과 함께 집을 나서게 됐어요. 어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동이동 살아요. 택시 타면 금방 가요. 저도 같은 방향인데 같이 타실래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굳이 같이 타야 하나? 괜히 어색할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태주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줬고 저는 마지못해 택시에 올랐어요. 택시 안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아휴, 무슨 나이 들면 다 똑같죠. 아니에요. 처음 뵀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건 그냥 가벼운 칭찬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이상한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어요. 태준 씨, 너무 과한 칭찬이에요. 전 진심이에요.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선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저한테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일까? 아니겠지. 그냥 매너 좋은 사람일 뿐이야.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가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께선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헬스장에 갔어요. 딸이 건강을 위해 다니라고 회원권을 끊어줬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에 들어가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태준이었어요. 어? 누나, 여기서 뵙네요. 그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의 호칭도 어머니가 아닌 누나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너무 당찬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운동복 차림의 그는 더 젊고 활기차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긴장됐어요.
누나도 운동하시나 봐요? 딸이 하도 시키는 바람에 억지로 다녀요. 그럼 저랑 같이 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운동을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운동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태주는 가끔씩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누나, 제가 요즘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누나랑 만나는 거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가벼운 농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고 헬스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태준을 헬스장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그는 항상 반갑게 인사했고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일부러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아, 집에서 쉬다가 나왔어요. 저 사실 누나 언제 오시나 기다렸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주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얼굴 보조개가 쏙 들어가며 웃으며 말을 하는데 잠깐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저는 어느새 태준과 문자도 주고받게 되었어요. 누나, 오늘 운동 오시나요? 누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누나,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할래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고 저도 모르게 그의 문자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누나, 운동 끝나고 간단히 저녁 먹을까요? 아휴, 됐어요. 괜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이상하게 봐요? 그냥 친한 사람끼리 밥 먹는 건데요. 그의 태도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어쩐지 거절하면 너무 딱딱하게 구는 것 같아서 결국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조용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태준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전 확신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걸. 태준 씨, 설마. 네. 누나 맞아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심인지조차 분간이 안 됐어요. 태준 씨, 이건 아니에요. 난 당신보다 30년은 더 살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난 당신 사위의 장모예요.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너무도 당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태준의 말이 맴돌았어요. 나는 그냥 외로웠던 걸까? 아니면 정말 그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태준은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누나, 정말 제 마음을 무시하실 거예요? 누나, 전 진심이에요. 제가 누나를 더 설득하면 안 돼요? 저는 계속 밀어냈어요. 이건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가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몰래 데이트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을 거닐고 손을 잡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저한테 기대셔도 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태준 씨,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럼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은밀한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제가 하는 운동을 도와주려는 태준 씨는 제 볼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시작됐죠.
태준과 저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어요. 저희 집에서 태준과 잠자리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죠. 남편과 사별하기 전에도 저는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긴장이 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엄청 어린 친구잖아요. 저보다 20살은 어린 친구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정말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태주는 주저하지 않고 저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뽀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많이 당황했지만 작고 당찬 그의 모습에 저도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의 몸을 만져주었지만 저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전 넘어지고 말았어요. 누나, 괜찮아요? 허리가 아파. 응급실 빨리. 저는 사실 허리 디스크가 있었고 수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잠자리에 긴장되고 나름 격한 운동이었나 봐요.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저를 보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태주는 옆에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냈나 봐요. 저는 창피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딸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절대요. 우리는 병원에서 조용히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관계인지, 내가 이래도 되는지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태준 씨와는 계속해서 잠자리 관계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물론 그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저도 설렘은 있었지만 몸도 안 따라주고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 하지 않았죠. 그렇게 태준 씨와는 2달 정도를 만났어요. 사위와 딸에게 비밀로 하는 만남이라 항상 들킬까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지만 태준 씨가 저에게 잘해주는 마음에 외로움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태준 씨를 믿고 싶었지만 계속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 싶었지만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수상했어요. 그는 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누나, 요즘 어디 가세요? 저랑 같이 가요. 누나, 저녁은 드셨어요? 혹시 제가 사다 드릴까요? 누나, 혹시 급하게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처음엔 그냥 호감이 있어서 그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돈과 관련된 말들이 늘어났어요. 누나 요즘 금리가 낮아서 은행에 돈 넣어두면 손해래요. 주식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요즘 투자 안 하면 바보래요. 아, 누나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그냥 젊은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돈 불리는 거에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다 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서랍을 확실하게 닫아두는 편인데 그날따라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통장과 도장이 있었어요.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거 혹시 태준 씨가 만진 거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태준 씨에게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저는 태준 씨와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늘 그렇듯 다정한 척 살갑게 행동했어요. 누나, 요즘도 은행 앱 자주 쓰세요? 왜? 아, 그냥요. 요즘 어르신들 계좌 털리는 뉴스 많잖아요. 누나는 괜찮으시겠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꾸 어느 순간부터 계속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그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집에서 대화를 끝내고 태준 씨는 집에 돌아갔죠.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TV 옆에 놓여있던 작은 검은 박스를 발견했어요. 평소에 본 적 없던 물건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뒷면에 작은 렌즈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손을 떨며 뒷면을 확인해 보니 고화질 녹화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몰래카메라였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이걸 누가 두고 간 거야?
이게 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딸과 태준 씨밖에 없었어요. 태준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전 딸에게 전화해서 이 카메라를 뜯어보자고 했어요. 딸은 우리 집으로 바로 달려왔고, 저와 같이 황급히 카메라를 뜯어보았어요. 안에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녹화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을 떨며 가장 최근 영상을 클릭했어요. 영상 속에는 바로 어제의 제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는 제가 은행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이걸 누군가 훔쳐봤다고? 저는 손을 떨며 파일을 뒤로 돌려보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에는 태준 씨가 몰래 카메라를 조정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누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 말을 하고는 슬쩍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렌즈 방향을 조정했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돌렸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 사람 처음부터 내 비밀번호를 훔쳐보기 위해 이걸 설치한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어요. 이번 영상에는 태준 씨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준 씨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위였어요. 내 사위도 함께 있었어요. 형, 이거 진짜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조용히 해. 그냥 몇 번만 찍어 두면 돼. 장모님 은행 앱은 자동 로그인 설정돼 있어? 비밀번호만 치면 바로 들어가죠.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사위와 태준 씨가 짜고 제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더 충격을 먹은 건 딸이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딸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사위는 태준 씨를 이용해 저한테 접근했고 비밀번호를 몰래 촬영해서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철저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딸과 저는 이 두 사람을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복수를 위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메모리 카드 카메라가 집에 설치된 증거, 계좌 이체 내역, 태준 씨 계좌로 빠져나간 돈 기록, 사위와 태준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 이 모든 걸 챙긴 후 딸과 저는 경찰서로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이틀 후 태준 씨와 사위는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됐어요. 체포 당시 태준 씨는 끝까지 변명했어요. 누나, 오해예요. 저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너 같은 게 감히 사람을 가지고 놀아. 그리고 전 사위한테도 말했어요. 자네는 우리 딸이랑 결혼한 이유가 뭔가? 우리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대체 너희 둘 어른이 돼서 뭐 하는 짓이냐고. 라고 저는 소리를 쳤어요. 제 옆에 있던 딸도 자신의 남편에게 몇 마디 던졌죠. 당신은 우리 예린이한테 정말 못된 짓 한 거야. 어떻게 자식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처음부터 우리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였어?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이었니?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오해야. 오해는 무슨 오해야. 이렇게 증거가 널렸는데. 너는 다시는 우리 예린이 볼 생각도 하지 마. 범죄자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우리 딸은 사위에게 화를 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울고 있을지 예상이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경찰서에서 사위와 태준이가 솔직하게 다 진술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위는 대기업을 때려치고 태준이라는 친구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았죠. 빚만 10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딸은 당연히 몰랐고 사업이 잘 되는 줄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태준과 사위는 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없나 생각하다가 저를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 4채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위는 제 딸과 결혼은 했지만 딸이 절대 자신의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저희 딸은 굉장히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딸과 저를 속이고 저를 이용해서 태준이라는 사람이 접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KT를 우리 집에 설치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KT를 다시 회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거실에 있는 바람에 그게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회수해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일날 발견을 해버린 것입니다. 발견을 못했더라면 더 큰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 거죠. 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구나. 우리 딸도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할까. 저도 고작 3달이란 시간으로 태준이를 알았고 이렇게 속이 타고 짜증이 확 나는데 우리 딸은 어떨까 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저 남자에게 빠지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금방 아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법정에서 태준 씨는 징역 4년, 사위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딸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한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여보, 나 여보랑 정말 다시 잘해보고 싶어.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제발 나에게 이러지 말아줘. 누나, 저도 잘못했어요.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자꾸 저를 꼬시는 바람에. 사위와 사위 친구 태준은 법정에서 싸우기 바빴어요. 서로 탓을 돌리기 바빴죠. 저희는 그 둘의 모습을 보며 혐오감을 느껴서요. 그리고 그렇게 사위와 태준 씨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딸과 저는 다시 서로를 의지하며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지 않기로 했어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태준 씨 같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신중해질 거예요. 세상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사람들만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위험한 사람을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설렘 같은 감정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듣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돈을 탐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내 모든 걸 걸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순간의 설렘으로 제 자신을 완전히 망칠 뻔했어요. 만약 제가 끝까지 태준 씨를 믿었다면 지금쯤 저는 모든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아니, 저 같은 실수를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시겠죠. 제가 바보였어요. 설렘은 순간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내 옆에 있을 사람인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으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